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고객 중심의 세일즈는 무엇일까 계속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애터미 사업은 후속 관리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애터미 사업은 후속 관리다. 그러시면서 이 후속 관리가 애터미 사업의 꽃이라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애터미 사업의 꽃은 도전이다. 그렇게 초기 사업 때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후속 관리도 애터미 사업의 꽃이구나. 애터미 사업의 꽃이라는 거는 그만큼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왜 후속 관리를 해야 할까요? 예, 이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리마인드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트나 백화점은 단발성 소비죠. 근데 애터미 사업은 관계를 기반으로 한 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제품을 사용하게 하고 애터미를 안내하고 사업자로까지 안내하는 게 우리 애터미 사업이기 때문에 후속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생각합니다. 네, 후속 관리가 중요한 이유. 애터미는 사람이 중심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관계 관리를 통해서 사업 관리까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안내하고 나아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애터미를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를 계속 만나러 다니는 이유가 그 사람도 나처럼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품도 쓰게 하고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결국은 사업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낚시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양식을 하고 있나요? 애터미 사업을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만 하고 끝. 후속 관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판매하면 끝. 이거는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또 잘 쓰고 있냐, 잘 받았냐 이런 후속 관리를 통해서 제품을 또 구매하도록 만들면 이거는 양식이다. 내가 지금 현재 낚시를 하고 있는지 양식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속 관리의 체크리스트를 어제 이렇게 7가지를 안내해 주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속으로 이거를 한번 숫자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개나 관리하고 있나? 첫 번째, 나는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 후 24시간 안에 연락해서 후기 및 만족도를 체크한다. 마음속으로 카운팅하고 계시죠? 나는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 후 일주일 이내 2번째 연락을 해서 제품 사용을 체크한다. 체크하고 계시죠? 근데 나는 제품 전달한 사람도 없고 체크도 안 하고 있다. 제품 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체크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이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 나는 내 소비자가 어떤 애터미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다. 네 번째, 나는 내 소비자가 언제쯤 애터미 제품이 떨어질지 알고 있다. 다섯 번째, 내 소비자는 나를 신뢰한다. 그래서 나를 신뢰한다는 게 신제품이 나와서 이제 애터미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달을 해요. 애터미 이런 신제품이 나왔다. 근데 그분이 애터미의 신제품은 잘 모르지만 나를 믿고 소개해준 나를 믿고 그래 너가 소개해준 거니까 나는 너를 믿고 구매해. 내 소비자는 이 정도다.
그럼 체크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어제 선세전 표류했다가 이 6번째, 7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애터미 제품의 가짓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내 소비자는 나에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준다. 예. 이 두 가지만 마지막 6번째, 7번째만 제대로 하고 있어도 나는 후속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후속 관리는 고객 중심의 세일즈, 내가 지금 고객 중심의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 나 중심의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 이 비교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점, 구분해서 출발점, 고객 중심의 세일즈의 후속 관리는 고객의 입장과 상황을 먼저 생각한대요. 그렇지만 나 중심, 내 중심의 세일즈는 내 실적이나 내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고객 중심의 세일즈는 신뢰가 유지되고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관계도 지속되고 그러지만, 내 중심의 세일즈는 나의 실적이나 목표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제품을 추가로 이거 안 필요해, 저거 안 필요해, 계속 추가로 제품 얘기하고 재구매를 또 유도하고, 애터미 사업은 이런 사업이야. 근데 저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내 중심의 세일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저도 예, 하고 있었던 저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중심의 세일즈다. 네,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닌 거겠죠. 계속 신뢰를 유지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예, 이게 고객 중심의 세일즈다. 그리고 대화 방식은 고객에 대한 관심, 안부, 또 말을 해주면 공감을 많이 해주고, 이런 공감, 이렇게 관심, 안부, 공감 중심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계속 신뢰를 쌓아가는 게 고객 중심의 세일즈고, 내 중심의 세일즈는 만나면 제품 공유하고 애터미 사업 소개의 중심의 목적이 있는 이런 연락을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충분히 관계 기반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접촉 시기 또한 고객이 편안한 타이밍에 배려해서 만나는 이렇게 것보다는 내 중심은 내 일정과 내 목표에 맞춰서 급하게 정하는 거는 내 중심의 세일즈다. 메시지 내용 같은 경우도 뭐 제품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건 없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시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적 없으셨어?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 분, 그때 말씀하신 일 잘 되셨나요? 전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네, 그런 이제 다시 그런 말씀을 하는 거. 근데 내 중심의 세일즈는 제품이 들어갔는데 또 다른 제품을 또 소개하는 거죠. 추가로 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애터미 사업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제발.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직 관계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 중심의 세일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세일즈는 고객이 어떤 느낌을 갖느냐.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분이 나를 기억해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내 중심의 세일즈는 이 사람 또 하려고 연락했네, 또 애터미 막 하려고 연락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중심에 방금 전에 쭉 말했던 방법으로 한다면 고객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 고객 중심의 세일즈는 장기 고객으로 신뢰와 연결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 내 중심의 세일즈는 불신 또는 부담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부담으로 이렇게 내 연락도 안 받고 거리가 생기게 되죠. 연락도 안 받게 되고 뭐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정말 잘 숙지해서, 내가 혹시나 내 마음이 급해서 고객에게 먼저
제품 판매하려는 마음이, 그러니까 판매하려고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제품 판매하려기보다는 제품이 좋으니까 소개해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인제 급하게 하다 보면 고객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숙지해서 고객 중심의 세일즈로 우리가 후속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일즈 하수와 고수의 마인드 차이. 세일즈 하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을 팔려고 해요. 3,200원 정도 하죠. 네. 치약을 팔려고 하는데 어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일즈 하수는 '아 내가 진짜 이 치약 하나 팔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세일즈의 하수라는 거죠. 근데 세일즈 고수는 단 여기는 몇만 원짜리지만 단 몇천 원짜리라도 '어떻게 해야 하면 고객이 감동하고 기억을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세일즈의 고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일즈 하수는 파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파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세일즈 하수고, 세일즈 고수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 세일즈 고수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인제 후속 관리의 3 원칙 어제 인제 강하게 말씀하셨죠. 후속 관리의 3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타이밍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늦으면 잊혀지고 빠르면 부담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전달 후 1 일에서, 그러니까 3일 이내에 우리가 확인을 꼭 하고 "고객님 제품에 이상이나 문제가 없나요? 제품 받으셨어요?" 이렇게 꼭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4주 이내에 주기적으로 안부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 "고객님 제품 써 보고 괜찮은지 안부차 연락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 타이밍이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이렇게 3일 이내에 연락하고 2-4주 이내에 또 안부 연락하고 이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후속 관리의 3 원칙, 첫 번째 타이밍의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 후속 관리의 3 원칙, 두 번째 기록의 원칙. 여기서 또 기억보다 기록이 더 정확하다. 제가 이게 우리 지난주 강의 때 김종숙 사장님이 후속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때 '김종숙 사장님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부분도 김종숙 사장님이 또 말씀해 주셨죠. 근데 저도 소비자를 만나다 보면 우리가 소비자를 뭐 1 명, 2명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다 보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지난주에 내가 무슨 얘기했지?'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고 나오면 또 까먹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근데 꾸준히 하진 않았고 뭐 철저히 하진 않았지만 저는 핸드폰에다가 말하면서 핸드폰에다 기록을 했었어요.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를 말하면서 핸드폰에다 바로 나가면 잊어버리더라고요. 핸드폰에 기록하기도 하고 이분의 무슨 문제 이렇게 자기 고민 같은 거, 그 고민도 제가 핸드폰에다 기록하고 다음에 그분 만나러 갈 때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핸드폰에서 보고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저도 근데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 노트 만들기. 우리 100만 갑 노트 있잖아요. 지난주에 김정수 사장님도 소개했다시피 그게 진짜 최적인 것 같아요. 고객 노트 만들어서 고객과 미팅 후에는 반드시 고객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예. 기록해야 되고, 그 고객 노트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고객의 문제, 사용 중인 제품, 타사 제품도 물론 포함해서, 그리고 그분의 관심사, 그다음에 지금의 그분의 이슈, 지난번의 대화 내용, 이것들을 고객 노트에 이 5 가지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보다 기록이 더 정확하다. 내 기억 믿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후속 관리의 3 원칙, 예, 두 번째는 기록의 원칙. 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예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후속 관리의 3 원칙, 지속의 원칙. 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만나야 된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만나야 된다. 네. 꾸준하게 연락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다가가는 꾸준함이 진짜 신뢰를 형성한다.
네. 이 부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기 소속글에서 첫 번째 그 소속글 그 여자분 뭐야 그 화장품 버렸다는 분 친구가 그분도 그때 뭐 "너 진짜 기분 나쁘다고 계속 연락 안 했으면 그 친구가 애터미 사업자가 됐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친한 친구들 또 아는 가까운 지인들 저는 이제 많이 만나러 다니는데 그분 보면은 정말 내 마음 같지 않게 정말 애터미를 못 알아봐 주는 게 '왜 못 알아보지?' 나 이렇게 말하는데 초대했는데도 세미나에 초대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애터미를. 근데 정말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사업자 나와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연락하고 꾸준하게 했더니 인제 쪼금씩 더 인제 이게 애터미 사업이 무엇인지를 인제 알아보는 친구도 있고 꾸준하게 연락했더니 28일 날 초대가 된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정말 인제 고향 친구고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작년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제가 걔는 안 오겠다가 세미나를 안 오겠다 하고 나는 걔를 계속 "그래도 와야 된다." 계속 했어요. 정말 강하게 했어요. 제가 좀 한 목소리 하고 또 그 열정을 하잖아요, 말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친구를 결국은 초대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걔가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 끊고 나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감정이 복받쳐 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그때 안 왔어요. 다시 오겠다 한 친구가 또 핑계 대고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 주 아니 28일 토요일 날 오거든요, 일산 세미나에. 그러니깐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포기 안 하면 나만 포기 안 하면 된다. 그 사람은 애터미 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꾸준함이 지속의 원칙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핵심 정리. 네. 애터미 사업은 네 낚시가 아니고 양식이다. 그리고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서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방금 말한 고객 중심 세일즈의 후속 관리 3 원칙. 첫 번째 타이밍 잘 지키기. 제품이 나갔으면 바로 연락해서 고객하고 소통하는 거. 네 지속적으로 안부하는 거. 또 두 번째 고객과의 대화를 네. 꼭 기록하자. 우리 내 기억은 믿지 말자. 꼭 기록하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기록하는 거. 그리고 또 꾸준하게 관계 이어가기. 꾸준하게 연락하고 계속 이어가기.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온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손세정 큐레이터가 한 세일즈의 원칙 네 오늘 리마인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여기 예예예예. 기아 고객 하나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고객을 만든다. 우리 뭐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예 많이 판 사람이 한국에 있대요. 기아 자동차의 박광주 영업이사. 이분이 30년 동안 무려 15,000 대를 판매했대요. 이거를 1 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1 년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84 대인가? 그러면은 하루에 한 대 이상을 판매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매달 손편지로 감정이 들어간 내 마음이 들어간 손편지를 매달 예 보냈다는 것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판 사람으로 기록이 됐대요. 근데 이분의 비결이 뭐냐? 진심 어린 고객 관리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후속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주신 배윤희 팀장님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피치 시간인데요. 1분 스피치를 하시고 이 강의에 대한 소감을 짧게 붙이셔도 좋고요. 1분 스피치는 나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최대 또 2분 안에 끝내는 걸로 우리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본인 소개를 간략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실 분 네, 계실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배은희 사장님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배은희 사장님처럼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손세정 큐레이터님의 강의를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이제 각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좀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1시간 동안 듣는 동안. 한 30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세미나에서 이렇게 꼭 들었으면, 내 파트너가 꼭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 딱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나는 들었는데 못 듣고 지나가고 아니면은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다른 생각할 때 지나가고 이렇게 될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미팅을 이용해서 좀 내가 와닿았던 부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한번 발췌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어제 이제 배은희 사장님이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오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서 그냥 너무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하실 때 우리 배은희 사장님처럼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집중 강의해 주시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이 송세정 크리에이터 하시는 말씀 중에 굉장히 다시 떠올랐던 게 뭐냐면, 고객 중심, 우리가 양식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양식은 계속 불어나잖아요. 자식을 낳고 이렇게 계속 불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객을 양식하듯이 잘 관리한다는 것은 고객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신뢰가 쌓여서 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객이 계속 고객을 모시고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양식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고객 중심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많이 들어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단순히 그냥 이 고객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면 이 고객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줘야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이제 봉사하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봉사하러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애텀이라는 사업 성공,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목표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여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고객의 말을 들어준다, 고객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이런 태도보다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체적인 애터미 사업 태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은 분명히. 그건 일부분이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목표를 우리 삶에 있어서, 애터미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목표, 그거를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애터미 사업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왜? 우리 사업이고 우리가 성공시켜야 될 또 파트너가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애터미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 사람은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 그것을 내 머릿속에는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둥둥 떠 있지만 발은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는 그걸 반드시 안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의 다음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예전에 소속글에서 손세정 크리에이티가 얘기했어요. 응. 나 여기 팔이 아파요. 팔 아파요? 그럼 칼슘, MSM.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에둘러서 애터미에 연결시킬 것이 뭐가 있는가?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잠을 좀 못 자서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잔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 요즘 막 근육통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근육통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 그럼 근육통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거나,
우리가 적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공책을 딱 펼쳐서 내가 적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감동받아요. 이게 제가 만나본 소비자들 중에 한 7, 80%는 그분이 말을 할 때 내가 공책을 꺼내고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은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난 사업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사업하시지 마시고 그냥 쓰시는 것만 쓰시고 소개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외, 중국에 혹시 아는 사람. 그러면 맞아. 나 소개할 사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공책을 딱 꺼내서 적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막 전화가 와요. 해줄 사람 있을 때마다 전화가 와요. 저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7, 80%는 되게 감동을 받아요. 소개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누구누구님 잠을 못 주무신다. 왜? 근육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되게 감동을 받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고 나를 기억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위로는 당연히 해주는 거죠. 칼슘 드셔야 돼요. 논이 드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손세정 큐레이터님이 말씀하셨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근육통이 염증이다. 이럴 때는 염증을 없애는 제품을 드시거나 식품을 드시거나 염증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염증을 없애려면 푹 쉬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그냥 쉬는 걸로 인해서 염증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염증을 없애는 데는 다양한 제품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뭘 먹으면 염증이 없어지냐. 왜냐? 우리 얼굴에 애터미라고 다 써 있잖아요, 얼굴에. 그러면 애터미 제품이랑 내 얘기도 많이 들어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은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 거야. 그리고 다른 거 먹느니 애터미 제품 먹는 게 싸. 좋아.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염증에 대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초대 얘기를 할 때도 좀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쉬는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상대방이 저 사람은 목요일날 바빠. 그래서 절대 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초대하면은 부담스러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초대 얘기가 무조건 가자, 무조건 가보자. 휴가 내서 가보자. 이것만이 초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우리 목요일 날 이렇게 가면은 저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한데 심신이 지쳤을 때 이렇게 가면은 힘을 받는다. 주말에라도 정말 힘을 받는 즐거운 무언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 자랑을 꾸준히 하시면서 언제 시간 나시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요일마다는 영 시간이 안 나시겠죠? 이렇게 좀 부담을 안 주는 멘트를 내가 준비해 간다던가 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내 마음에 걸린다면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멘트를 내가 준비해 가면서도 내가 할 일은 하고 와야 되겠죠. 왜? 우리는 상담사가 아니고 봉사자가 아니고 애터미 사업자고 우리의 목표는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나머지 사이드는 정말 도움이 되고 위로를 해주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따라오는 것.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애터미 사업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저는 따라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반드시 이루고 돌아와야 된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 말씀 좀 추가로 얹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후속 관리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고객 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봉사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고객들의 그냥 그 하소연만 들으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하소연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것을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염증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혹시 제품으로 좀 해결을 보시려고 하는 생각은 없으셨나요?"라고 그런 진짜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로 그렇게 가셔야지 그게 정말 진정한 고객 중심의 세일즈고 후속 관리다. 그러니까 고객 중심 봉사가 아니고 고객 중심 세일즈라고 우리는 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세일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손세종 큐레이터도 제품을 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팔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팔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저는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세일즈를 하는 사업자다. 비즈니스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고객이 원하는 그 니즈를 파악을 했냐 안 했냐로 저는 부담을 준다거나 감동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결국엔 니즈 파악 없이 그냥 막 던지냐 아니면은 그분의 니즈 파악을 하고 권하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니즈 파악을 분명히 하는 거 그것만 알고 가셔도 50%는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오늘 이 강의가 후속 관리잖아요. 후속 관리는 늘 우리의 숙제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실 분 계실까요, 혹시?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불꽃 서상진입니다. 오늘 배원희 팀장님의 명강의에 이어서 또 국장님의 강의 2부 강의네요. 예, 또 사회자님의 또 열띤 후속 관리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배원희 팀장님의 강의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요. 국내 토종 다단계, 사회 말썽이나 피우는 다단계 회사가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100% 신뢰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고요. 왜냐하면 정직한 회사였고, 정직한 회사라는 생각에 정직한 제품을 팔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또한 이 시장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퍼져나갈 수가 있고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무한 단계로 막 펼쳐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해외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설레게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었는데요. 지금은 완전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제품에 대한 신뢰 또한 100%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관하는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 나같이 능력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부족한 이런 사람도 회사 시스템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오늘도 미팅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또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꿈을 꾸는 그런 파트너와 동시에 임페리얼 마스터로 승급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꼭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서 저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I can do, 내 해냈다, you can do, we can do 이렇게 짧은 영어를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변희 팀장님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불꽃이라는 또 명칭을 다셨네요. 날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다음 달에 또 바뀌실지 하여튼 바뀔 때마다 기대가 되는 그런 호칭을 쓰시는 것 같아서 네, 참 유쾌하시고 늘 열정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액션 5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거, 제품 애용이죠. 제품 애용이 사업자의 단 한 가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제품을 다 애용하시는 사업자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단 하나를 추천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무엇을 가장 추천하고 싶으실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요 한 가지는 추천 이 시간에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주저없이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또 스피치 해주실까요? 네, 배은이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샴푸 지금 뭐죠?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샴푸 루트 바이 루트바이탈 샴푸의 루트바이탈 샴푸 이제 신제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앱솔루트 샴푸를 쓰게 됐어요. 이제 하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전에 앱솔루트 이제 루트바이탈 샴푸 나오기 전에 앱솔루트 샴푸를 제가 막 권하러 다닐 때 소비자들이 그런 이제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앱솔루트 샴푸는 떡이 진다. 근데 저는 떡이 안 졌거든요. 왜 앱솔루트 샴푸가 떡이 진다고 하지? 이제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몇 분이 그런 게 있었어요, 후기가. 그래서 이분이 아마 샴푸를 제대로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떡이 졌을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나 혼자 그래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앱솔루트 바이터를 쓰다가 앱솔루트가 있길래 그거를 썼어요. 루트 바이탈 쓰다가 앱솔루트 샴푸를 쓰니까 어, 그분의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분은 그랬구나. 지금이 공감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루트 바이탈 샴푸는 정말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감기도 하고 이틀에 한 번씩 감기도 하거든요, 머리는. 근데 이틀이 돼도 그러니까 앱솔루트 샴푸는 이틀째 되는 날은 약간 기름져요, 머리가. 기름진 게 있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어요. 루트 바이탈 샴푸 쓰기 전에는. 근데 쓰고 나서 다시 앱솔루트 하니까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루트 바이탈 샴푸는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틀이 돼도. 그래서 루트 바이탈 샴푸는 이 부분에서도 정말 탁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트바이탈 정말 산뜻하죠.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뭔가 가볍고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 하실 분 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품 애용 이렇게 자랑할 게 없으신가요? 이거 네, 사업자 남희진 맞으신가요, 다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걸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2번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안에는 파란병 앰플 반, 그리고 이 골드 시너지 앰플 반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계속 제가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섞어서 매일매일 발랐어요. 지금 3개월째 바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여기다가 파란병 앰플을 넣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파란병 앰플 바르고 또 시간 내서 시너지 앰플 바르고 그러니까 시너지 앰플을 자꾸 안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밀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앱솔루트를 바를 때 그렇게 반반 섞어서 바르니까 꾸준히 바르게 되더라고요. 지금 3개월째 정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반반 섞어서 꾸준히 바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그 정도까지는 이게 더 좋아졌다 이런 거를 체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3달째 접어들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정말 우리 그 골드 나이트 마스크 그것도 제가 있는데 이것도 한 며칠 하다가 또 계속 꾸준히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걸 꾸준히 했을 때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 골드 나이트 마스크를 저는 밤새도록 안 해놓고 요 부스터로 한 반 2분, 반 2분 해서 2번을 밀고 이렇게 세수를 하면은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을 요렇게 반반씩 꾸준히 바르니까 지금 받고 있어요. 잔주름도 많이 없어지고 저 한번 선크림 바르면은 이렇게 햇볕 가면 이렇게 가리잖아요. 사실 가리지 않고
강한 햇볕에도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모자도 안 쓰고 얼굴을 이렇게 쳐들고 다녀요. 그런데 얼굴이 저 금방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이걸 발라줘서 이게 또 화이트닝이 되게 세잖아요. 골드가 이제 화이트닝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얀 얼굴이 정말 잘 유지가 돼요. 네. 요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가 또 있어요. 여기 자꾸 시너지 앰플 병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주은이도 그렇고, 여드름이 자꾸 올라와요. 여드름에는 아시다시피 이걸 발라야 되잖아요. 스팟 솔루션. 이 스팟 솔루션을 우리 토너에다가 3방울, 4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믹스해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거. 이게 여드름에 끝내주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섞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은이한테도 주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근데 다 섞어 놓으면은 안 되니까, 효과가 떨어지니까, 여기 빈 시너지 앰플 통에다가 3분의 2를 우리 여드름에 좋은, 잠깐만요. 여드름에 좋은 아크네 클리어 토너 3분의 2를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을 이 스파 솔루션으로 채워요. 그런 다음에 흔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간편하고,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꾸준히 쓰게 될 수 있어서 좋고, 꾸준히 쓰니까 효과 볼 수 있어서 좋고, 요거 한번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너무 유용한 이런 꿀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너지 앰플 쓰고 남은 그 병이 가끔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공병도 사서 쓰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로 뭐를 이렇게 해볼까 저도 그런 활용을 하려고 병을 깨끗하게 일단 해서 이제 몇 병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여드름 때는 AC 솔루션 섞어 놓은 거 냉장고에 넣고 써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파란병 앰플 섞어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여러모로 꿀팁 감사합니다. 네, 애용을 잘 다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전자피는 저는 항상 늘 추천하는 제품인데, 그 차전자피가 처음에는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속이.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연자피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진다거나, 그리고 물을 또 많이 먹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뭔가 계속 이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꼭 변비가 잘 화장실을 간다고 변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대요. 제 의사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잔변감이 있다거나 불편하거나 아무리 화장실을 자주 가도 그건 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유명한 그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는 누구에게나 권해야 하는 식품이다. 왜냐면 변비만 있으신 분들에게만 권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는데 이 화장실을 막 제가 자주 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전자피를 먹으니까 되게 규칙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잔변감 없이 정말 쾌변이라고 하잖아요. 쾌변. 정말 시원하게 그렇게 하니까 개운하고, 그게 저는 차전자피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식전에 제가 먹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전에 어쨌든 전 다이어트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차전자피를 한 포를 먹었는데, 그러고 밥을 먹으려니까 밥이 더 먹고 싶은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더 먹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제 고객 중에는 이 차전자피를 통해서 몸에 독소가 자꾸 배출이 되니까 보이차랑 같이 드시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스를 내보낼 때 그 정말 냄새가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몸에 독소가 쌓인 건데 어떤 분들은 가스를 많이 배출을 해도 냄새가 안 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몸속의 독소나 염증 수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그 차전자피랑 보이차를 드셨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가스는 배출되더라도 냄새가 안 나더라라고 하는 고객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세 번- 하려는데요. 네. 네, 김은성 사장님. 제가 소비자들을 만날 때 연세 드신 분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얼굴이 조금 칙칙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강추하는 것이 싸고도 좋은 필링 패드. 그거를 제가 강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제가 권유하는 것 때문에 쓰시게 되었는데, 어저께, 그저께 만나서 그 얼굴을 다시 뵈니까는 진짜 얼굴이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니 그 얼굴빛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리필을 또 구매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필링 패드 강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링 패드 진짜 잊고 있었거든요, 또. 이래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아, 맞아, 내 냉장고에 있는 그 필링 패드 빨리 써야지. 약간 그런 또 애용 욕구가 일어나거든요. 네, 스피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다 모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미팅과 세미나, 책과 VOD 시청, 소비자 전달 사례 있으면, 그리고 STP, 사업 설명이나 초대했던 경험,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전달 사례 도인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소개해주신 고객을 통해서 그 불면증을 겪고 계신다고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셔서 락티움을 추천해드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갱년기도 겹치신 것 같고, 근데 우먼팩이라고 하는 타사 제품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갱년기 건식품을 드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건 바꿔 드시기로 했고, 근데 이제 없는 락티움을 추천해드렸어요. 근데 그 락티움을 들어간 지 아직 일주일 안 됐는데 제가 이제 후속을 했죠, 어제. 후속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락티움을 먹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어나면은 더 피곤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락티움을 먹고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저도 락티움을 먹었을 때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지만 락티움을 안 먹었을 때는 일어날 때 개운치가 않았거든요.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개운한 게 아니고 진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락티움을 먹었을 때 확실히 개운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분은 오히려 되려 피곤하다고 해서 저는 일단 후속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셨냐 하고 경청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명현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해모임도 명현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먹고 막 잠이 쏟아진다. 어떤 분은 잠이 안 온다. 어떤 분은 막 열이 막 올라온다. 근데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는 부위가 더 아프거나 막 그러는 것들이 명현현상이잖아요. 이분이 잠을 자야 되는 시간들을 못 자고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을 못 하고 그랬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을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잠을 못 잤던 것들이 쌓였던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품에 확신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꾸준히 드셔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먹어볼게요. 오늘도 꾸준히 챙겨 먹어볼게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후속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후속 관리를 안 했으면 이분이 아, 요거 한 병 먹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안 먹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후속하길 정말 잘했다. 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SCI 유산균 그거를 제가 전달했던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젊은 사업자가 한번 오셨잖아요. 초대돼서. 근데 이제 제 버스 안에서 타고 제 옆자리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가방에 쓱 하나 뭘 꺼내더니 입에다 털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는 다이어트 유산균이래요. 그래서 아, 이게 가루구나. 그런데
그럼 보장균 수가 얼마예요? 정말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보장균 수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보장된지도 모르고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는 가격이 한 달에 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이러니까는 그 인스타 홍보 광고 영상을 보고, 근데 저도 인스타를 몇 번 해보면 정말 사고 싶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떠서 내가 막 필요한 검색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광고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SCI 유산균을 막 소개를 했죠. 이거는 하나에 100억 마리가 살고, 그리고 제 체험 사례도 얘기하고, 가격도 2달에 52,000원이다. 이건 너무나도 경제적이다. 그 보장균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뚱부균에 대한 그런 유익균도 있다. 그런 거를 막 이야기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러면서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하고 본인이 이제 찾아봤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26,000포인트가 딱 뜨더라고요. 전 제품 판 게 아니죠.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그분이 관심 있는 것을 제가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8만 원을 쓰던 거를 한 달에 우리는 26,000원, 7,000원이면 먹잖아요, 한 달치가. 그러면 그분은 6만 원을 번 거죠. 5만 원을 번 거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제품을 전달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뭘 꺼내는지, 뭘 먹는지를 파악하면 또 바꿔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보람이 느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하실 분 또 말씀해 주세요. 남희진 하겠습니다. 네.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승경 사장님하고 양주를 돌고 있는데 어떤 옷가게 사장님이 저희가 진짜 많이 갔거든요. 이렇게 옷도 예뻐서 제가 일부러 언니들까지, 저희 친언니들까지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매상도 올려주고 정말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구매를 전혀 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게는 이런 다단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와서 좀 힘들다. 뭐 이렇게 구매하고 그러면은 눈치 보인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그리고 거기 진열된 게 어떤 때는 뉴스킨, 어떤 때는 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인셀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 제품을 한번 써보시더니 좋다고 이거 하나 놓고 팔아봐야 되겠다고 갖다 달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놓고 팔다가 또 애터미가 있으니까 다른 다단계 하시는 분이 내 것도 팔아달라, 내 것도 팔아달라. 너무 그래서 빼야 되겠다고 가져가라 그러셨었어요. 한 몇 개월 전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매상도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자주 가고 막 그랬는데 제품도 안 사고 뭐 다른 다단계랑 비교하고 막 그러고 막 갖고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도 마음이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내려놓고 있었어요, 마음에서. 근데 이제 어제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래도 한번 들르자. 그래서 들렀어요. 들러서 뭐 우리는 중국계도 나갑니다. 베트남도 갔다 왔습니다. 무한공유, 무한누적입니다. 뭐 이게 연금소득입니다. 또 하던 말을 주르륵 늘어놨죠. 늘어놓고 기대감 1도 없이 그냥 할 말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반응도 뜨뜨미지근, 여느 때랑 똑같이 뜨뜨미지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저희가 세미나 가는 길에 승경 사장님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도 신랑도 돈이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자영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딱 영세업자로 맞춰놓기 때문에 뭐 6만 원 한 번만 들어와도 세금 많이 낼 게 무서워서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절대 안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저께 얘기했을 때, 1년에 6만 원도 들어가면 안 돼요? 1년에 12만 원도 들어가면 안 돼요? 1년에 6만 원, 12만 원, 그 정도도 안 돼요?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그저께만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6만 원도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께는 뭐 6만 원 정도야 괜찮죠. 그 말 한마디는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얘기하기를 남편 아이디로는 돈이 좀 들어와도 될 것 같다. 6만 원이든 한 달에 6만 원이든 들어와도 될 것 같다. 그러시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딱 온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차 타고 가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진짜 반응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서 기대 1도 안 했는데 우리가 진짜 후속 관리를 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이 있는 사람만 포커싱해서 후속 관리를 하면 진짜 안 된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머거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무슨 표정을 지었든 무슨 말을 했든 그거는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는 눈앞에 후속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만나주면은 무조건 가야 된다. 막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게 어제 다시 한번 물론 경험상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그 사례를 또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천이 있는데요. 최근에 진짜 열정적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최부선 사장님께서 가입을 또 하셨다는 소식이 있어서 가입, 회원 가입.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네. 안녕하세요. 최부선입니다. 저는 100만 갑이라고 하들들 막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시간 있을 때 이 주의를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 가게하고 무슨 침대 이런 걸 렌탈하는 가게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마침 개업하는 날 갔는데 그날이 그 전에 한 번 들렸는데 그냥 전단지하고 저기만 주고 물티슈만 주고 오고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갔는데 그날이 마침 또 개업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이제 또 남자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 휴지 우리 쓰는 휴지 4개짜리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일주일 있다 또 갔는데 마침 또 사장 부인이 있더라고요. 난 그게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사장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친절했거든요. 그때 처음에 봤을 때. 그래갖고 이제 다음에 가입하고 쓰시라고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주 가게 일들 때문에 못 나오고 이제 그날은 마침 만났는데 그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날 만나가지고 이제 미리 이게 뭐지? 후원 바로 위에 후원 번호를 내가 적어 갖고 갔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그랬는데 마침 또 우리 스폰서님들이 가입하시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금방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또 자동으로 자기가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이름도 특이하고 귀엽더라고. 도슬기. 그래가지고 예, 도슬기 특이해가지고 했는데 가입도 순순히 해주고 또 제품도 쓴다고 자기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되게 삭삭하고 그래서 자주 거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려고요. 그 주위에 계속 제가 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보니까 제가 근데 이렇게 그분을 뵀을 때 그 인상이 솔직히 막 이렇게 막 누군가를 막 환대해주고 막 밝은 그런 인상은 아니셨거든요. 그 사장님께서. 그냥 제 솔직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약간 너무 까칠해 보이고 좀 도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말을 붙이니까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 맘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 맘의 법칙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스폰서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후속을 했기 때문에 후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귀한 사례를 예,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게 됐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고 또 들어주셨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하나 다음 하겠습니다. 주에도 내가 예, 서상진 네.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만상불여언상 불꽃 서상진입니다. 저는 미팅에 대해서 오늘 꼭 하나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늦었지만 네, 꼭 하고 싶어서 마지막 스피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더구 임페리얼이 그랬죠. 예, no meeting equal no success라고 그랬죠. 예, 여기 계신 제가 보니까 한 12분 플러스 부천 센터에서 2분, 3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20여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예, 미팅, 노 미팅, 노 석세스지만 노자를 빼버리면 미팅 참석하면 석세스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예,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명하 국장님 산하 사업자분들이신데요. 저와 함께하는 그룹 사장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번에 더욱더 미팅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부천 사장님들만 성공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도 야외에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예, 같이 미팅에 참여하게 돼서 더욱더 성공에 대한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과 관계없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더구 임페리얼님처럼 이 미팅룸의 절반의 인원은 100명까지 되나요? 내 파트너들로 채우겠다. 네, 부천팀으로 다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만상불여언상 외치셨으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니 네, 모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불철주야. 맨날 제 파트너분이 그분 있잖아요. 그분 불철주야. 그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게 서상진 사장님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든 열정적으로 올려주셔가지고. 근데 오늘도 공휴일이지만 우리는 불철주야. 또 같이 또 사업 전달하고 정보 전달하고 또 열심히 각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의해서며 의해서며 정신이 정신이 섬긴다.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